길고 길었던 리플과 SEC의 소송, 그 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장의 트렌드와 리플이 나아가는 방향성 또한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 XRP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전해드릴 건 이겁니다. 리플의 CTO가 XRP 레저를 구글과 비교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결제 지불이라는 분야에서 XRP라는 블록체인이 가진 가치를 검색 엔진의 최선두 주자인 구글의 유용성과 비교를 한 거죠. 최근에 리플 CTO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것과 더불어 XRP 레저가 목표로 하는 교차 통화 결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걸 토대로 브리핑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XRP를 포함해서 XRP 레저가 교차 통화 결제 솔루션 및 유동성 제공에 탁월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XRP 레저는 특정한 사용 사례에 맞게 최적화돼 있어서 XRP 레저가 이 분야에서 최적화된 건 구글이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즉 XRP 레저를 다양한 통화를 교차할 수 있는 결제 및 원활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현재 리플 XRP는 국경 간 송금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이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구글 같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는 건 당연한 미래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핵심이 되는 리플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 SEC는 2020년 말 소송을 시작한 이후 리플이 기간 판매 계약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었는데, 이 SEC는 담당 법원에 살아났던 판사에게 리플의 재무제표와 XRP 판매 계약서 관련 문서 제출을 강제 명령해줄 것을 한 번 더 재차 요청하는 추가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리플 측이 뭐라고 하냐면, 소송 절차의 발견 단계가 2021년 8월에 종료되었으며 소송 제기 이후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리플은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상황도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SEC는 부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벌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 피고의 재산 규모는 관련 있는 고려사항이다 라며, 리플의 재정 상태와 소송 제기 이후 행동은 실제로 관련이 있으며 증권법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려고 할 때 금지 명령을 특별히 고려한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보면, 리플은 일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즉 리플의 기간 판매에 대해서 법원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았는데, 이를 SEC가 기소한 이후에 XRP 기간 판매와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SEC는 소송을 진행하며 2년이 넘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해당 자료를 볼 수 없었는데, 즉 다시금 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 판매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SEC가 기소 이후에 판매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고 싶다면 이는 정식 재판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 SEC는 사후 판매에 관련해서 정식 재판을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리플 측은 이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과 기간 판매에 대한 벌금액을 측정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SEC는 리플이 기간 판매에 대한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산에 대한 규모를 확인하고 사후 리플이 사업을 확장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SEC가 현재 궁지에 몰렸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SEC가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SEC가 요청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인데, 이게 실제로 기각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만약 기각된다면 SEC는 리플의 프로그래밍 거래에 대해서도 항소를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건 SEC의 규제권이 완전히 약화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SEC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리플에게 받을 벌금이라도 더 뜯어내고 리플이 미국의 생태 확장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이토록 리플의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법원이 리플의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할지 명령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재무제표 공개는 소송의 근본적인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SEC의 요청은 법원이 기각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도 이미 예전부터 2024년은 SEC와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리플의 법률 고문이 했던 멘트를 들려드리자면, SEC는 올해 다른 기업과의 중요 법적 공방에서 패소를 거듭하며 결국 미
미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가 말하는 것처럼 SEC는 이번 리플의 재무제표, 요청 기각,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까지 전부 다 기각당하면서 패소를 거듭하고 결국은 SEC가 꼬리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까지 기대하고 있어서 길고 길었던 리플 소송의 결말은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핵심적인 소송이 끝나고 2024년 XRP와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최근에 리플의 임원진들이 2024년의 시장에 대해 여러 분석을 전했는데 같이 체크해 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일전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지만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올해 여러 국가들이 규제에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암호화폐 서비스 통합을 위해 XRP를 승인한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규제 명확성 외에도 암호화폐의 효용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해 미국을 포함해 각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들을 기소했지만 이게 오히려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더욱 촉진하는 촉매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올해는 전통 금융기관의 채택과 규제 조율에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신생 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존 전통 금융기관들도 함께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피델리티, JP모건, 시티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등 여러 금융기업이 블록체인 전담 팀을 구성하고 웹3 직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24년에 떠오르는 암호화폐 주요 트렌드는 실물 자산 토큰화 RWA가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가치가 올해 말에는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작년에 리플 CTO는 이미 XRP 레저를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XRP 레저는 애초에 낮은 거래 수수료와 온체인 교환 메커니즘과의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큰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2024년 시장의 트렌드와 리플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 시장의 트렌드라는 건 포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전 강세장의 트렌드가 메타버스나 NFT였던 걸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등의 코인들이 강세장에서 상승한 상승률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졸부들도 많이 탄생했거든요. 그만큼 시장 추세와 맞아 떨어진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2024년 리플은 소송의 승소와 더불어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며 포괄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